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교웅에 영어 연설이 있었지요. 꽤 오랫동안 연습을 했는지 연설문이 비닐 파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영어 연습을 할 정도로 국정에 여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연습했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영어 연설에 최선을 다한 듯합니다. 작년 9월 교웅은 뉴욕에서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발언했었지요. 이를 MBC가 내보냈더니 가짜뉴스라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는 희한한 응수를 합니다. 이어 도어 스태핑도 MBC 기자를 핑계로 아예 없애버렸지요. 자, 그러니까 이 땡땡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인데 이번 미국 방문 중 가장 중요한 IRA법과 반도체법 문제 해결이 결국 미 의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기업이 다 죽게 생긴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경원 40분이 넘는 연설 중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로어 앤 오더에 나오는 애덤 시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였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 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하게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 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 자, 대단하지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 불리는 교웅이 그야말로 딴 세상 말을 하지요. 마치 자신이 정의로운 검사였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거지요. 의회 민주주의를 말하는 대목에선 빵 터집니다. 대통령 취임 식후 단 한 번도 야당 대표와 회동한 적이 없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가며 폐기해버리고 온갖 시행령으로 통치하려는 정권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언론 자유도 최악이지요. 이 땡땡과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통해 전 국민이 청각 테스트를 냈고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를 가짜뉴스로 만들어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시민언론 더 탐사를 최근까지 18차례나 압수수색하는 정권이 여론이 어떻다고요? 과연 이러한 사실을 수백 명의 미국 의원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그야말로 코미디다 이겁니다. 특히 지난 4.19 기념식에서는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번 상하원 연설에선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빠진 것인데 추정컨대 방미 직전에 있었던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전설에 주어가 없다를 꺼내며 본인들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아닌 허위 선동을 했고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협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연설 내용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이겁니다. 이어 북한 관련해선 이렇게 발언했지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 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라고 발언했지요. 자, 그런데 빵 터지게도 이틀 전 미국 MBC는 교웅과의 인터뷰 관련 교웅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머지않아 북한과 수월한 협상을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지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본인이 비현실적이라고 한 것을 다시 상하원 연설에서는 촉구하는 것으로 발언하고 있으니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선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25 때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지요. 그러니까 교웅이 강조하는 함께 싸워진 역사에서 당시 적은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었던 소련이 아니었습니까? 이어 빵 터지는 발언은 또 나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부터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노태우가 평가받을 만한 일은 당시 공산국들과의 수교, 즉 북방외교가 아닙니까? 1989년 헝가리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에 이어 1990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몽골, 루마니아, 소련, 그리고 1991년 알바니아에 이어 1992년 8월 24일 중국과의 수교로 정점을 찍습니다. 또한 베트남, 에티오피아, 앙골라 등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노태우 정부 5년 동안 39개국과 수교했지요. 자, 그런데 이 북방 외교를 지금 박살내는 게 교웅이 아닙니까? 1992년 중국과의 수교에서 공동성명에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발표했지요. 이를 하루아침에 새치어로 모두 박살낸 교웅인 것인데 노태우의 꿈이 어쩌고 어째요? 진짜 코미디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북방외교를 비롯한 어떤 정권에서도 민족의 숙제인 통일이라는 목표를 두었던 것인데 이 교웅정권은 통일은커녕 동아시아를 세계 3차 대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봐도 도대체 미국엔 왜 가고 상하원 연설은 왜 한 것일까요? 끝도 없이 미국 때문에 한국이 존재한다는 식의 논리를 40여 번 펼쳐낸 것인데 1시간이면 59번을 혼자 떠든다는 말이 맞는 듯 하지요. 미 상하원 의원들이야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미국을 지켜 세워주고 주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더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고 하고 거의 신앙의 경지로 한미동맹을 떠받드니 수십 번이라도 일어나 박수치고 환호해줄 만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야 할 것과 대한민국이 맞지 않고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국익을 모두 빼앗아간 자들 앞에서 좋다며 영어 연설을 쏟아내는 한심한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희망의 방법은 오직 하나이지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